자, 최근에 이재명이가 언론사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에서 언론들은 손을 떼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면은 최근 뉴스에서 성남시 대장동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부동산 개발이나 회계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자, 그래도 그 분야 다른 전문가들이 언론과 진행했던 인터뷰 같은 거, 기사 자료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낮춰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은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죠. 처음에는 개발 수익금을 이 양반이 공영으로 환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내걸었던 슬로건과 나중에 실제 일이 진행됐던 경과와 추이가 달랐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공영으로 환수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실제로는 바지 사장을 하나 앞세워놓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상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관련자들이 주주들이 수천억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긴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 주주가 몇 명 안 돼요. 6, 7명? 언론에 밝혀지는 거 보니까 10명도 제대로 안 되던데 그 수명의 사람들이 수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겨간 그런 사건입니다. 자, 보시면은 관련된 기사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을 인터뷰한 언론인이 불과 7개월 뒤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깊숙이 연관된 화천대유라는 이상한 회사 컴퍼니를 하나 설립을 했고 이후 배당금으로만 수백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라고 하죠. 당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명히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공공의 목적으로 환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개발 사업 이익금의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특정 개인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조그마한 회사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소수의 주주들이 수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거저 챙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과 뉴스에서도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라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깊게 들어가 볼수록 이거 가관입니다. 화천대유는 단 1% 정도에 불과한 지분만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동산 사업의 권한 전반을 좌우했다라고 하죠. 또한 단돈 5천만 원만 출자를 해놓고 1,7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들이는 등 이거는 진짜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울고 갈 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돈 뻥튀기입니다. 이것도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나온 수많은 의혹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초기 자본금 대비 수천 배가 넘는 금액으로 1조 5천억 대의 개발 사업 전체와 관련됐다는 얘기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심사한 지 하루 만에 경력도 제대로 없던 조그만한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떡하니 선정되지를 않나.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진짜 사업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꿈만 같고 부러운,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줄과 백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흐름이 지금 아주 많이 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화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본인의 약점, 영린을 건들고 있거든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엮인 불편한 뉴스들이 갑자기 지금 크게 나오고 있으니까 취재하고 보도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언론사들의 자유인데 지금 이거를 언론사들에게 손을 떼라고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집권을 하면은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끝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끝장납니다, 진짜. 심지어 박영수 전 특검과 송영길 대표까지 거론이 되는 등 이거는 이미 이재명 게이트의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당 전체의 게이트가 아니냐라는 비판과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분명히 지금 이상한 구석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화천대유의 주주 중에 한 사람은 단돈 8,7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0배도 넘죠. 1억이 안 되니까. 8,700을 넣어가지고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뭐 안에서 연결고리 없는 외부인이 순수하게 어떤 투자 실력이라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1,000배가 넘는 투자 수익이요? 무슨 카지노에서 잭팟 터뜨렸습니까?
근데 여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공개 못한다, 자료 못 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모든 거를 떳떳하게 밝히고 오히려 역공을 취해도 모자란 판에 뭐가 그렇게 무섭고 찔려가지고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정황을 보면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껴질 겁니다. 당당한 사람 같으면은 모든 걸 떳떳하게 공개해가지고 반박을 해버리지 숨기고 은폐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천대유의 사업자 선정은 놀랍게도 수의계약이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정부나 지자체와 관련된 그런 공공성 사업들은 그 입찰 방식이 일단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공개 경쟁, 이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에게만 관급 사업을 담당하는 이 땅 짚고 헤엄치는 특혜를 부당하게 주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공개 경쟁 입찰하는 게 공공사업에서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수의계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상 임의로 권력자가 사업자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하고 하사하는 거를 말합니다. 당연히 그 사업과 이제 그 사람과 각종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머쥐는 게 마음만 먹는다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공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누구나 다른 사업 민간 사업자들 누구나 거기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권리를 하사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언론이나 회계사들이 관련 사건의 전모를 밝혀보려고 해도 공개 입찰에서 떨어졌던 기업들조차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권이라도 나눠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곳에서 보듯이 무슨 협박이라도 받은 건지 뭐 외부에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이렇다 보니까 전문 회계사들도 해도 진짜 너무한다,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아무데나 푹 찔러보면 푹푹 빈틈이 쑥쑥 다 들어간다라고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자, 시청자분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3억을 넣고 3,463억을 가져갔다. 이거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지금 다양한 수치들이 등장을 했고 저도 완벽하게 정리를 못하고 좀 급히 올립니다만 평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나온 액수들의 뻥튀기 액수의 기본 단위가 몇 배입니까? 1000배입니다. 1000배. 오늘 등장하는 수치들 기본이 1000배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돈 벌기 참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 벌기가 가장 쉬웠어요. 자서전이라도 써야 될 판이죠. 우리만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요. 우리만. 자, 사업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들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심호흡 크게 하고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15년에 설립된 자본금 3억 규모의 조그만한 회사가 무슨 몇 년 만에 어떤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뭐 무슨 조상님의 은덕이 돌봤길래 한 해 매출액이 7천억씩 나오는 회사로 성장을 한답니까? 저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과연? 아니 뭐 빌 게이츠가 창업을 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본금 3억짜리 회사가 몇 년 만에 부동산 개발에 깊숙이 개입이 돼가지고 관급 공사 다 따내면서 뭐 수천억이 넘는 이득을 7천억에 달하는 매출을 거뒀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자기들은 저런 짓거리들을 하고 다녔으면서 언론이 뉴스 보도 좀 그거 한마디 했다고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대놓고 협박하고 아니 집권하면은 이 진짜로 경호대 끌고 야구 방망이 한 개 들고 찾아올 판이에요. 언론사에. 이런 거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사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먼지나듯 잡아 털어도 표적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제대로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죠. 결국은 기업이 스포츠 지원하는 당연한 관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경제 공동체니 뭐니 법에도 없는 용어와 논리를 만들어가며 억지로 엮어 넣었던 게 전부였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사람이 국민들이 옛날에 사실 실수를 하고 어떤 정치적인 쇼에 선동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알량한 자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까지도 내가 옳다라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동당했던 역사가 만약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좀 그거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 시스템이 특정한 몇몇의 인물들에게 전 정부의 인사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책임을 묻고 과도한 어떤 표적 수사와 공격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자존심에 사로잡혀 지금까지도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에 갖다 대던 잣대를 지금 민주당 애들의 부동산 비리 사건에 들이대면은 여기 애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